안녕하세요. 역사탐구가 홍법 박익순과 함께 떠나는 역사산책 시간입니다. 지난주에는 방공령을 선포한 조병식에 관한 역사산책을 해봤는데, 오늘은 김홍집에 관한 역사산책을 해보기로 하겠습니다. 김홍집은 1842년 이조 참판을 지낸 아버지 김영작과 어머니 창녕성 씨의 셋째 아들로 한성부에서 출생하였으며, 실학자 박규수의 문화에서 글을 배웠습니다. 1867년 고종 4년 경과정시의 급제 후 이듬해 승정원 사병가주서에 임명되었습니다. 1875년 5위에 부사과를 거쳐 흥양 현감으로 나갔다가 1878년 이후 호조참회, 공조참회, 병조참회, 예조참의를 두루 지냈습니다. 1880년 여름 예조참회 김홍집은 58명의 일행을 이끌고 2차 수신사로 일본에 갔는데, 이조연, 이용숙과 윤웅열, 지성영 등이 동행하였습니다. 도쿄 체제 한 개월 동안 이들은 일본 정부의 극진한 대접을 받으며 일본의 근대화된 철도와 자동차, 위생 상태 등 일본의 발전상을 보고 크게 놀랐습니다. 이때 김홍집은 주일 청국공사관 참창관이었던 황준헌으로부터 조선 책략을 받아 조정에 소개하였습니다. 황준헌의 조선 책략은 전통적인 사대교린의 외교 정책을 버리고 친중국, 결일본, 연미국으로 공히 외교 관계를 맺어 러시아의 남하 정책에 대항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고종은 김홍집으로부터 건네받은 조선 책략을 널리 배포하고 1881년 신사유람단을 일본에 파견하여 새로운 문물을 받아들이려 했으나, 고종의 이러한 정책은 위정척사파의 반발을 불러일으켰습니다. 1882년 7월에 일어난 이모군란은 표면상으로는 13개월 동안 급여가 밀려있던 훈련도감의 군인들에 대한 열악한 처우가 원인이었지만, 정치적으로는 명성황후를 앞세운 여흥민씨 척족의 개화 세력과 흥선대원군을 앞세운 위정척사파의 대결이었습니다. 민씨 척족에 대한 반발과 흥선대원군의 복귀를 노린 위정척사파의 대립은 결국 청나라의 개입으로 흥선대원군이 청나라에 붙잡혀가자 위정척사파는 힘을 잃었고 민씨 척족이 복귀하여 개화정책을 이어갔습니다. 이모군란의 수습 과정에서 청나라가 대원군을 사로잡아가자 김옥균 등은 조선의 주권을 침해당했다고 격렬히 반발하였지만, 김홍집은 위정척사파의 거두인 대원군이 사라지는 것에 별다른 불만을 제기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위정척사파의 상소로 사직하였던 김홍집은 이모군란의 뒷수습을 위해 다시 기용되었으며, 1882년 경기도 관찰사를 거쳐 청나라에 파견되는 진주사 조영하와 함께 진주부사로 텐진에 파견되어 흥선대원군의 석방교섭에 성공했습니다. 김옥균 등의 급진개화파는 1884년 12월 4일 새로 만들어진 우정국의 낙성식을 기회로 갑신정변을 일으켰으나 청나라 병력에 의해 진압되었으며, 일본의 별다른 지원도 받지 못해 3일 만에 실패로 끝나고 말았습니다. 김홍집은 김옥균 등과 연락조차 주고받지 않았지만, 갑신정변의 실패는 개화파 전체에 대한 위기로 번졌습니다. 갑신정변이 실패로 돌아간 뒤 조선은 김홍집 등을 교섭대표로 삼아 일본과 한성조약을 맺고 일본에 사죄하는 국서를 보냈습니다. 한성조약이 성사된 뒤 김홍집은 1887년 다시 의정부자의정에 임명되었으나, 위정척사파의 반발과 지방 유림들의 매국노라는 규탄 여론으로 곧 사직했습니다. 그리고 1894년 동학농민전쟁이 발생하자 명성황후는 청나라군을 끌어들였지만, 일본군이 청일전쟁을 며칠 앞둔 음력 6월 21일 경복궁을 습격하자 일본과 친한 김홍집은 곧 제1차 김홍집 내각을 조직하고 총리 대신이 되어 갑오개혁을 단행하였습니다. 청일전쟁의 결과 일본이 승리하자 갑신정변 때 일본에 망명했던 강력한 친일파 박영효는 제2차 김홍집과 박영효의 연립내각을 성립하고 새로운 법령인 홍범 14조를 발표했습니다. 그러나 재정난과 박영효, 서광범 등과의 대립 및 육일준 등의 소극적 협력 등으로
지원 세력이 없어지자 내각은 곧 와해됐고 영모 사건에 얽혀 박영효가 일본으로 망명하자 박정양 내각이 탄생하였습니다. 박정양 내각이 새로 세력을 뻗기 시작한 구미열강에 친근하려는 정책으로 기울어지자 일본 제국은 1895년 을미사변을 일으켜 명성황후를 살해한 후 제3차 김홍집 내각을 출범시켰습니다. 왕비가 암살당하자 김홍집은 자결하려 하였지만 때마침 김홍집을 방문했던 육일준이 김홍집을 극구 말렸다고 합니다. 제3차 김홍집 내각에서는 단발령 강행 등 급격한 개혁을 실시했지만 성리학자들의 반발로 전국적인 의병봉기에 직면했고 1896년 건양 1년 러시아의 영향력이 커지면서 아관파천으로 김홍집 내각은 붕괴되고 칠러파 내각이 조직되었습니다. 그와 동시에 김홍집은 많은 대신이 피살될 때 매국 친일당의 두목으로 몰려 광화문에서 칠러파 군인들과 군중들에게 향년 54세로 살해되었습니다. 살해된 시신은 광화문 밖에 효수되었고 시신은 도륙되어 각도로 보내졌으며 백성들은 수급에 돌을 던졌다고 합니다. 그의 가족들에게도 연좌제가 적용되었으며 한성부 사저에 있던 부인은 연좌되어 관비로 끌려갈 것을 예상하고 아들을 죽인 후 자살하였습니다. 다만 대한민국 초대 부통령 이시영에게 시집간 딸 등 이미 출가한 딸들은 연좌제를 피할 수 있었습니다. 묘지는 경기도 파주군 임진면에 안장되었으나 한국전쟁 뒤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대자동으로 이장하였으며 김홍집 선생묘는 1986년 6월 16일 고양시의 향토유적 제24호로 지정되었습니다. 오늘은 조선말 혼란 시기에 내각을 3번이나 이끌었던 김홍집에 관한 역사 산책을 해봤는데 다음 주에는 박정양에 관한 역사 산책을 하기로 하고 여기서 마칩니다.